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인벤터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도면 7번 도면은 1번 부품은 이렇게 돼 있고 2번 부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하면 이러한 형상으로 조립품이 만들어지겠죠. 이 부품에서 조립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1번 부품의 이 구멍과 2번 부품의 이 샤프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축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쪽에 X축이 되고요. 이쪽에 Y축이 되겠죠. 다음에 2번 부품을 보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A라는 부분은 1번 부품에 파이 6이라는 구멍에 조립되는 샤프트이기 때문에 파이 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주어서 0.8mm를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 A 부분은 파이 5.2mm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B 부분은 1번 부품에 6이라는 치수를 가지고 있는 홈에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6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0.8mm를 적용해서 5.2라는 치수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열고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터는 디폴트를 선택해 주시고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도면 표준은 ISO를 설정을 합니다. 다음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부품 템플릿이 열리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이 부품 파일 저장을 시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7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폴더를 만들고 어떻게 저장하라 하고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품 1번과 부품 2번 파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파일의 파일 이름은 여러분이 임의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부품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결정했듯이 XY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XY 평면의 기준을 원 두 개가 겹쳐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파이 6짜리를 하나 그려주시고 다시 파이 12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다시 밑에 파이 6짜리의 원을 그립니다. 다음에 구속 조건에서 동심 구속을 이용해서 이 원과 이 원은 동심이다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는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이 원점에 아래에 있는 원이 수직 구속이 되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점과 여기에 원의 중심점은 17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외형의 형상을 그리는데요. 여기 형상을 보시면은 반지름 8로 이렇게 둥글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전부 스케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모델링을 한 다음에
목깎이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는 바로 사각형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러한 선분을 제도를 해 주고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선을 정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선분이 정리가 끝나면은 먼저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 모서리 선의 중간점을 원점과 수평 구속을 맞춰주면 위아래 부분이 서로 대칭이 됩니다. 또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모서리의 중간점을 원점에 수직 구속을 주게 되면은 좌우에 있는 이 모서리가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신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6mm고요. 다음 여기는 이 가운데 원점으로부터 4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이의 간격은 10mm고요. 다음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 밑에 있는 모서리까지 10의 절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를 입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은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합니다. 돌출되는 부분은 이쪽 부분과 그다음에 이쪽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고 있고요. 폭은 14mm입니다. 그래서 대칭과 14mm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다음에는 이 형상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못다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못다기는 C1이라는 치수가 있죠. 그래서 못다기 C1. 그래서 이 모서리와 이 아래의 모서리, 그래서 이 두 개의 모서리를 모를 따주시고 적용합니다. 다음에는 목깎이를 이용해서 위에 모서리가 여기가 8mm로 모가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8mm의 모를 깎아 주시고 또 이 뒤쪽에 아래 부분도 역시 8mm의 모가 깎여 있습니다. 적용을 하시고요. 다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도 8mm의 모가 깎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형상을 보시면은 모서리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모서리 목깎이보다는 면 목깎이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면 목깎이를 선택하고 반지름을 8mm를 줍니다. 다음에 면 세트 1번은 요 위쪽이고요. 면 세트 2번은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서리의 모가 전부 깎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이 만들어졌으면은 다음에는 다시 목깎이를 이용하되 맨 밑에 있는 전체 둥근 목깎이를 이용해서 측면 1세트, 측면 2세트, 측면 3세트를 해주게 되면 아랫부분에 이런 전체 둥글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뒤쪽에서 호흡 작업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스케치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제도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슬라이스를 해주게 되면 가운데 중심 원점이 보입니다. 따라서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에 중간점하고 여기에 원점을 수직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사이의 간격은 6mm가 되고요.
다음에 아래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14mm입니다. 따라서 형상투영을 이용해서 아래 모서리를 결정을 해주고, 자,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치수를 줍니다. 이 모서리에서 여기까지는 14mm. 다음에는 동일 선상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모서리는 이 모서리에 일치한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로 가서 차집합을 선택해주고 범위는 다음 면까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윗면에 스케치를 해서 이 윗부분에 이러한 구멍 작업을 해줍니다. 위에 있는 구멍은 파이 7입니다. 그래서 파이 7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있는 모서리의 중간점과 수평이 된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 원점은 여기 끝에서부터 10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돌출을 이용해서 차집합, 프로파일은 가운데 부분이고요. 범위는 다음 면까지 해서 확인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윗부분에 비번호를 각인을 합니다. 그래서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 면에 비번호를 새깁니다. 크기는 8mm 정도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8mm. 자, 그래서 위치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해주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엠보싱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숫자는 아랫방향의 음각으로 해서 각인을 합니다. 자, 이제 도면에 있는 모양과 똑같이 모델링이 됐는지 각각 뷰를 확인을 합니다. 정면 뷰에서 이 뷰와 맞는지 검토해 보시고, 다음 평면 뷰에서 여기에 있는 뷰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다시 우측면 뷰에서 이 우측면 뷰도 맞게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이쪽 카운트 보호 형식으로 이렇게 파이 8만큼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작업을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면에 스케치, 그래서 다시 원을 이용해서 파이 8짜리 원을 제도를 하고요. 동심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원은 이 원과 동심이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을 이용하고 차집합을 이용해서, 자, 요 부분을 깊이가 4mm만큼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4를 입력해주고 확인을 하게 되면 요 부분에 카운트 보호 형식의 구멍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든 형상을 맞춰서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닫습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 템플릿을 열어 오시고 역시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가운데에 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은 A 부분입니다. 파이 5.2짜리 원을 하나 제도를 합니다. 다음에는 밖에 큰 원이 있습니다. 파이 14짜리 원이죠. 이 두 개의 원은 동심원이다 해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동심원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만큼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돌출을 시켜줍니다.
다음 자르기를 이용해서 선을 정리를 해주고 수평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분의 중간점과 원점을 수평으로 맞춰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은 3mm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원점에서부터 여기 선분까지의 길이는 12mm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의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돌초를 이용해서 제일 먼저 제일 길게 나와 있는 축 부분을 돌출을 시키는데요. 대칭이고 14mm입니다.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는 이 부분의 스케치를 다시 공유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출에 들어가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칭으로 처리를 하시고 이 간격은 5.2mm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고요. 스케치는 가시성을 해제를 해서 숨겨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형상에 맞추어서 첫 번째 못따기를 합니다. 못따기 치수는 1mm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모서리와 아래 모서리에 모를 각각 따줍니다. 다음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못깎기가 있습니다. 반지름 2mm의 못깎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하고 아래 부분에 여기하고 자, 이렇게 해서 두 군데의 모를 깎아줍니다. 자, 이제 이 형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먼저 배치를 이용해서 기준이 되는 부품 1번을 가져와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킵니다. 다음 다시 한번 배치를 이용해서 부품 2번을 가져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은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샤프트와 여기에 있는 구멍을 정렬을 이용해서 일치시켜 주고요. 다음에는 부품 1번과 부품 2번에 각각 정면과 정면을 이용해서 정가운데에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플러시 해주면은 정중앙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등각 보기를 이용하면 이 모양이 맞게 조립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의 모양과 도면의 모양이 약간 다르게 나오면 이렇게 뷰 방향을 바꿔서 홈뷰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번호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비번호가 몇 번인가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저장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채점을 하시는 선생님들 프로그램과 여러분의 사용한 이 인벤터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stpil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일의 형식을 stp 파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서 프로토콜과 정확도, 스케치 포함 설정을 해 주시고요.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STL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STL 파일은 위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단 부품 하나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죠. 지금 이 조립품은 이대로 출력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그래서 파일의 형식을 STL로 바꿔주시고 옵션에 들어가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줍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출력을 했을 때 10분의 1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밀리미터인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파일이 IAM 파일과 STP 파일, STL 파일 이렇게 세 개가 저장이 됐고요. 이 중에서 이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생성된 G코드 파일을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G코드 파일까지 해서 총 4개의 파일을 USB에 담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파일 변환하는 과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해서 링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된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공개 문제 7번 문제풀이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